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입니다. 이런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237. 237페이지 오시면은, 자, 오른쪽 상단에 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 하시고요. 자, 1번도 작은 별을 붙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쭉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기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이 결정구시로 본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 다만 예외가 있죠. 국토기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 및 지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됐거나 지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구역구역이 결정구시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죠. 다음 4번에 들어옵니다. 4번. 4번에 별표하시고 작은 밑줄 쭉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 되면 해당 지역의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땅이지만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일정 개발 행위를 제한을 받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 되면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때 이제 박산에 보면은 허가사항도 있고, 제자 넘겨보면은 임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보는 별표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다면 줄 것입시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주고요. 238페이지입니다. 238, 238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습니까? 밑에 봅니다. 신고합니까? 신고동의하면 신고하면은 작성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를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237페이지 다시 와요. 237. 237페이지를 교재를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은 금방 읽고 밑줄 꺼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요. 설명 들으면서 이런 부분 속에 입력을 하는 거지 뭐. 자,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를 공부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세 가지 테마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있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취락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죠. 자, 이런 땅이 다 배웠잖아요.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지면은 농림지역이지 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지면은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배웠죠. 농림지역이라고 그럴게요.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아니, 한 번 들으셔서 대답을 못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3일만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많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자, 도시지역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많이 착해진 기락이. 보시고, 자, 이렇게 농림지역에다가 봐주시고요. 자, 빗금침부만큼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그 효과로서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땅은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자동으로.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공수로 도시지역과 그리고 이 동네에 국토교육법상 공부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이 결정고시 등수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가 됩니다. 의제. 본다, 간주한다. 그대로 외우면 되지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딱 해보니까 그 법적 효과로서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동으로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단
이 동네에 지구단위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을 증대할 목적으로 하면 취락지구 맞죠?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취락지구는 세 분 됐잖아.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녹관농자. 녹관농자에서 취락 증대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 증대를 목적으로 하면은 집단 취락지구.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죠? 그러면 됐죠, 뭐. 처음 들었는데.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땅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여러분은 내 땅이지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행위 제한. 무슨 행위죠? 개발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의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법적 효과로서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즉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고요. 개발 제한을 받고요. 단 일정한 개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임의로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 쳐야 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 해야 되는지, 허가 없이 못하는지,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도 임의로 할 수 있는지 구별해서 손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뭘 받습니까?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당시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이미 착수를 했었어. 공사하고 집 짓고 있다니까. 그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거야. 그러면 공사 착수가 먼저입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착수한 게 먼저니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와서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신고해주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뭘 받습니까?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세 가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로 제가 정리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봐요. 거의 공법은 테마가 나오면은 그 밑에 목차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앞 시간에 교재는 이제 찾아보면 안 돼요. 저를 보고 국토교급성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는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었죠. 관련 서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 공시 송달. 맞죠?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결정된 지역의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죠. 대신에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일시 사용합니까?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국공유지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되면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을 받게 되잖아. 처분 제한을 위반하면은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목차잖아. 도시개발법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부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의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고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되고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과 공사에 착수했다면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도 받고. 그냥 뭐 반점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인데 좀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허가 대상하고 임의사항 구분해야 되니까 교재로 오십시오. 237페이지 아까 펼쳐두셨죠? 237페이지.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저 밑에 박스에 보면 허가 대상이 몇 개 나와 있죠? 7개. 앞으로 묶으십시오. 허가 대상 적으십시오. 237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 등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7번까지 묶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죠? 임의사항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 줄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 등이 뭘까요? 줄 것이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혹시 가로 안에 가설 건축물 포함을 미리 밑줄 것인 분은 책을 안 찢어도 됩니다. 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안에 내 땅이 있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행위자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건축 못해요. 동그라미예요. 대수선 못해요. 동그라미예요. 내 건물이지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관할 시청물에 허가 없이 못해요. 동그라미. 몇 개를 못하죠? 3개. 그래서 앞에 제목이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건축등입니까? 건축등. 근데 건축등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모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인데 다음 주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도 행위자를 배워요.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건축물의 건축등 하면은 대수선이 빠져요. 알겠죠? 이제 객관식은 결국 그런 거 구별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동그라미 해드린 거라고. 일단 동그라미 해두시라고. 알겠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행위자는 대상이 돼, 도시개발구역에서. 단, 밑에 봐요. 공작물의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외워봤죠. 건공, 트뜨트, 육간자, 일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공작물 설치부터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까지는 도시개발법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국토교부선 개발 허가 대상에서 시험을 내지. 단 7번은 지난주 허가 대상에서 외운 적이 없죠. 줄 것입니다. 중목의 벌채, 식재 줄 겁니다.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이 뭐죠? 대나무하고 나무지. 벌채는 대나무와 나무를 자르는 거고, 식재는 심는 거고. 그럼 봐요. 잠깐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지만 봄에 식목일 날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심어요. 나무도 못 심습니까? 안 돼요. 허가 없이는 안 돼요. 내 땅이나 내 땅이나 나무도 못 심습니까? 안 되죠. 한번 왜 못하게 하는지 이야기 좀 할게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왜 중목의 벌채 식재를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가 저의 가수원입니다. 저의 가수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 100그루입니다. 저희 가수원에. 사과나무 100그루고 한 그루에 1년에 사과를 10만 원을 땁니다. 10만 원어치 사과를 따고 있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짜 사과 파서야 하면 안 돼요. 그냥 수업시간 예를 드는 거니까. 100그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얼마죠? 1천만 원이구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1년에 사과 농사 짓고 사과를 1000만 원치 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저의 사과 농장의 땅과 그 정착물, 사과나무는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맞죠? 그냥 빼앗아갑니까? 보상금 줍니까?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100그루고 한 그루에 10만 원씩 사과를 딸 수 있고 지금 10년생이거든. 앞으로 20년을 더 딸 수 있대요. 곱하기 1천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은 2억입니까? 2억을 보상금으로 받는다라고 합시다. 사과나무 100그루의 보상금을 받죠? 2억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부터 사과나무를 다시 심고 싶습니까? 있는 것도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보상금을 더 받고 싶어서 사과나무를 추가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가서 사과나무 100그루를 추가로 심어서 보상금 4억을 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항공 촬영을 합니다. 사진 찍어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사과나무 추가로 심으신 분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금 드립니까? 파내라고 합니까? 이제 품위 있게 원상 회복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파내라는 얘기잖아요.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를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것도 못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중목의 벌채 식재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 대상이 됩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리고 중목의 벌채 식재 등도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외.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다음에 대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 이걸 묶어서 앞에다가 임의사항
임의 사항, 임의 사항 적어두는 거죠. 이런 건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밑줄 그어드릴까요? 중요한 것만 재복구나 줄것이십시오.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주십시오.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운행에 정하는 줄것이십시오. 간이 공작물 설치.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받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간이 공작물,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간이 공작물, 탈곡장. 탈곡장이 뭐죠? 곡식을 탈곡하는 장소지 뭐. 탈곡장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니은번에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죠. 근데 경장 목적,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로 허용돼요. 그리고 미음번은 클레로 복사되어 있죠. 얼마나 중요하다고. 줄 것이죠.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중목,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단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인의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이 정답 결정이 했다니까요.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이 돼요. 본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경작지 안에서는 허가를 받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3개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239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해제 사유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발표하시고 해제 사유 읽어드립니다. 줄 것이십시오. 1번 도시개발구역은 다음에 규정된 날입니까?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한 것으로 본다까지 주고요. 다음에 규정된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해제 사유가 양가로 1번에 박선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박선에 몇 개 들어있죠? 2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요. 박선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줍니다. 박선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앞줄로 묶어서 앞에다 적으십시오. 해제, 해제, 사유, 해제, 사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제 사유. 그럼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해제 사유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 해제입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네.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줄 것이십시오. 가로를 건너뛰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의 공고가 있으면 그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줄 다시 걸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점은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몇 번이죠? 3번.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하면 되죠. 해제 사유가 몇 개 들어있죠? 3개.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보시죠. 설명 들으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됐어요. 이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요.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뭘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을 받죠. 내 땅이지만 건축 못하잖아. 내 건물이지만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 없이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행위자를 받게 돼요. 즉 국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국민은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거죠.
이런 된장. 3년 동안 실질인가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구 지정 이후 사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중단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행위자만 당하잖아, 국민만.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질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됐다면은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법을 만든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크게 하는 겁니까? 최소화해 주려고 한 겁니까? 최소화해 주려고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했어. 할 때 개발구역 수립했어.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됐어. 시행자가 실질구역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 사업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그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은 그 다음 날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보는 거죠.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입니다. 왜요? 이유는 뭐죠?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도시개발이 끝났는데 앞으로 계획적인 신도시개발을 목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이 끝났는데.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절차가 뭐죠?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고 그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제의 사유는 뭐죠?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이 무사하게 완료된 게 해제 원인이 된 거죠.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질구역인가 신청이 없어서 해제된 것은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 사유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봐요. 잠깐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왜 현장에 대한 상상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하면은 농림지역이 뭐로 바뀝니까? 도시주로 변경되죠.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간주돼 버리잖아요. 동시에 지구단위구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하고 3년 동안 실질구역인가 신청이 없어서 다음 날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지가 됐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신도시로 개발됐습니까? 첫 삽도 못 떴습니까? 첫 삽도 못 떠봤으니까 농지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로 그대로 있을까요? 지정된 용도지로 환원됩니까? 지정된 용도지로 환원되고 자동으로 지구단위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해제의 효과예요.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잠깐.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다음날 해제가 됐어.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잘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해제가 됐어. 그러면은 이 경우는 농지 상태입니까? 도시 개발이 끝났습니까? 택지조선도 앞부터 지어버린 거잖아요. 공사가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잘 끝나서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나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그 지정이 해제되면은 이 도시지역이 지정하기 전에 농지가 있던 농림지로 환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지구단위구역도 지구단위구역 지정도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림을 그려서 현장을 보게 하면서 설명했는지 알겠죠? 바로 이해가 되잖아. 이런 것을 글자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현장을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공부하시는데 현장을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보시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듣고 이해를 했다는 것은 한 번 입력을 한 거거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이요. 잘 안 잊어버린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 그러니까 3월달에 또 하고 5월달에 또 하고 7월달 문제 풀 때 또 하고 모의고사 풀 때 또 하고 동영 모의고사 또 하고 특강할 때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자, 앞으로 갑니다. 오세요. 어디로? 잠깐만. 여러분, 그래서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229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229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229페이지 오면은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29페이지 거기에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별표하십시오. 229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0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별표하시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더 밑줄 거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즉 지정권자는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거요. 지정하려면 손 떼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구역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까지 원칙이에요. 앞에다 원칙.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리고 여기는 수립권자를 강조하는 제목이 아니고요. 그 앞에 적으십시오. 229페이지 제일 밑에 네 줄을 지금 설명 읽어드린 거죠? 제일 밑에 네 줄을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수립시기라고 제목이요. 수립권자가 아니고 수립시기예요. 수립시기. 수립권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립시기를 말한다고.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하느냐는 얘기죠. 수립시기입니다. 수립시기. 수립시기 원칙. 원칙은 언제 수립합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합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수립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정 후 수립할 수 있죠? 책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별표하시고 통지암기 적으십시오. 통지암기. 오늘 통지암기가 제법되구나. 좋다. 줄 것이십시오.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의적. 빨리 줄 것입니다.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의적. 그리고 3번 줄 것이십시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줄 것이고 이 꼴 지고요. 이 꼴 지금 줄 거 드린 거 동그라미 3번은 혁신도시 건설지역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 그리고 4번 줄 것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얼마? 30% 이하가 되는 지역을 해두시고 고개를 드시면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공부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 시기를 배우고요. 수립권자를 배운 게 아니고 수립 시기를 배운 거예요. 수립 시기. 언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보세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정하려면. 그럼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는 거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것은 선후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정하려면 수립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지역 아까 박사님 줄거리 드렸잖아요. 그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과 혁신도시 건설지역과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맞죠?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재는 그만 만지시고 고개를 드시고요. 설명 들어요. 이해를 해야 쉽게 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꾸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반복하셔야 돼요. 책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암기상이 줄어듭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집중 필기도 하는 거 아니고. 도시지역입니다. 이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시작합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도시적 16개 중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그럼 나머지는 도시개발지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물으면 대답하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개발용도. 근데 저 얼굴 표정을 약간 좀 밝게 해주세요. 지금 배가 고플 땐 됐는데 너무 좀 얼굴을 찡글. 약간 밝게. 근데 이제 한두 번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힘든 척 하시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화면이 너무 어두웠어요. 네. 자기도 원래 그렇게 되죠. 네. 원래 이제 원래 저 경상도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과묵하고 이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말 많은 것보다는 좀 과묵하고 표정을 근엄하게 하잖아.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직종이 뭐죠? 서비스 직종, 서비스업이다. 그죠? 딱 문 들고 들어갔는데 싹 끄들어 있어야지. 문 들고 들어갔는데 계약서 도장 찍기 쉽지 않잖아요. 어서 오세요. 연습 좀 하시고 어서 있어 딱 해야 돼. 그죠? 어서 있어. 사 있어. 또 뭐? 파 있어. 좋습니다. 혼자 다 하세요. 농담. 자, 보시고.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잘하십니다. 부산 시민 길을 막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지나가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무슨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0.0000001%. 그리고 근데요, 그럼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본래부터 개발 용도,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용도적 지정한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은 개발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본래부터 개발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할 때 미리 개발계획 준비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이쪽으로 나와보시면은 여기가 개발 용도면은 나오십시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지역입니까? 유보 용도. 유보돼, 유보. 개발이 유보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가자고. 또 나오시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유보 아니면은 보전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이곳을 한번 보시라고, 그림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의 외지역은 본래부터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신도시 개발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예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장기 계획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미리 개발 계획을 준비해서 구역 지정할 때 동시에 이거 고시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1년 동안에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 연간 학습 계획을 여러분 1시간 만에 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10분 만에 연간 학습 계획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예측을 못하니까, 갑자기 개발 계획 수립 못하니까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 수립을 허용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저는 이걸 이쪽으로 그냥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이게 암기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자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다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이라고 그랬죠? 혁신도시 누가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시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수도권에, 서울 쪽에 수도권에 인구, 경제, 정치 다 모여 있으니까, 지방이 상대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국가 공기업 본사를 지방에 낙후된 도시로 옮겨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주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갑자기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준비를 못하니까, 시간상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국회에서 입법을 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봐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이 전체라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주상공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그러면 주상공 면적 합계는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 얼마 이하라고요? 3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는 개발용도 면적 합계다 이 말이에요. 개발용도 지역, 아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 아닙니까?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는 것은 박구에 가면은 전체 구역 면적 70% 이상이 개발용도입니까? 유보지역입니까? 유보지역 아니면 보전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유보지역과 보전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개발구역 수립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해가 되죠? 이게 한 두세 번 녹아들면은 저처럼 잘 안 잊어버려요. 첫 글자를 따서 무리를 따서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오시죠. 232페이지. 232페이지 오셔서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 줄 것이십시오.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몇 개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18개. 다만 14번부터 17번까지 규정해 줄 거요. 14번부터 17번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개를 다 외워보실랍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는 것만 외우실랍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할 수 있는 것만 외우면 되죠? 그것만 외우면 되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만 외웁니다. 15번부터, 14번이죠? 14번부터 17번까지 앞으로 묶어주세요. 암기, 무엇이라고 외우실랍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렇게 오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14번 줄 것이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동그라미 합니다. 기반시설 할 때 기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주고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수용할 때 수 동그라미예요. 수.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주고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 동그라미. 단계적 사업 줄 거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 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기수 세단. 기수가 소 타는 사람입니까? 말 타는 사람입니까? 우리 경마장에 말 타는 사람을 기수라고 하잖아. 아니 그 경마장에 말 타는 선수들 기수들도 출퇴근할 때는 말 타고 출퇴근합니까? 세단차를 탑니까? 세단차에서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옵니다. 기수는 세단을 탄다. 사람이 이거 기발하다고 만드는데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고 진짜 삐질라 그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233페이지. 233페이지 오셔서 밑줄 끄고 밥 먹읍시다. 233페이지 오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부합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리딩 읽어드립니다. 국도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밑에 적어요. 수립기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에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부산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부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이나 부산시 도시공기본계획에 맞도록 부산에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복합기능도시를 외워야 되죠. 줄 것이십시오.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줄 거예요. 이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평수라면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거대한 신도시 개발이라고. 이런 거대한 신도시는 아파트만 지어야 될까요? 다양한 도시기능이 가능해야 될까요? 다양한 기능. 그래서
330만 주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을 수립하려면은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밀학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구역 수립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구역 수립이 될 규모는 330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챕터 3 241페이지에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